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상대방이 좀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참으시나요? 아니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일을 하다가 협상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나들어요. 그게 한 번 정도면 참아줄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상대방이 좀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한 번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실망하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참으시나요? 아니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참습니다. 아유, 참을 인자 세 개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참아요. 근데 참았을 때의 문제가 뭘까요? 참는다고 해서 이 감정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화가 쌓여요. 화병이 날 지경에 이르러요. 그럼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결국은 업무의 결과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이런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대응하는 패턴은 첫 번째, 일단 참는다. 두 번째, 참다가 폭발한다. 세 번째, 관계를 끊어버린다. 요 패턴이 그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도 셋 다 별로 좋지 않는 대응 방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만의 기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이와 관련돼서 함께 볼 재미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와튼 스쿨과 싱가포르 인시아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관련된 연구 논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감정적 변화에 따라서 결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4가지 사항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화가 나서 들어와서 끝까지 화를 내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들어와서 화가 나서 나갑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화가 나서 들어와서 나랑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나갑니다.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일맨으로 일관하는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내가 상대방과 협상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양보를 해준 케이스는 몇 번일까?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보통은 3번 아니면 4번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2배 이상의 양보를 이끌어낸 케이스는 2번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들어와요. 저 사람 참 괜찮네. 첫인상 너무 좋은데? 로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화를 내요. 실망을 하면서. 그랬을 때 협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분이 영 찜찜한 거예요. 아씨, 내가 너무 초반부터 밀어붙였나? 좀 무례했나? 왜 화를 냈지? 좀 미안하네. 그런 미안한 감정이 결국 협상에 있어서 다음 협상에 양보를 하게 해주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즉, 이 연구 논문의 결과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이스하게만 대처하는 것이 협상 결과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즉,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솔직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 주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도움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오히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는 솔직하게 화를 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식의 감정 표출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교적 백그라운드에서 감정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아시아권 문화도 있지만, 두 번째는 협상 상황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오래된 신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매번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일관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변화의 이유나 동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주는 경우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아시아인들과 협상을 할 때 미국인들이 이런 전략 많이 써요.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답시고 막 이야기도 아주 편안하게 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쯤에 양보를 쫙 이끌어야 될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때 살짝 화를 내거나 살짝 어노잉하는 표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보를 이끄는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 영어도 좀 딸리고 상대방이 좀 갑작스럽게 약간 화를 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양보를 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분히 전략적인 의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의도적으로 협상 관점에서 화를 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화를 낼 때는 솔직하게 좀 화를 내어야 된다라는 부분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TV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적 변화를 설득에 있어서 정말 멋지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백종원 대표입니다. 백종원 대표. 이분은 감정을 정말로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좀 정치인들은 너무 부정적인 감정만 좀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죠? 분노를 자아내거나 주로 이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거나 그죠?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백종원 대표님 보면 프로그램 보면 뭐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 보면요. 여러분들 첫 주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매력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한 2주차 정도 되면 사실은 좀 분노를 유발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아마 제작진에서 한두 명 정도를 섭외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분들을 섭외를 좀 의도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장사하면 이거는 나에 대한 약속 위반이고 국민들에게도 속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명확하게 표출을 해주면서 화를 낼 땐 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2, 3주차가 지나면 설득의 패턴이 백종원 대표에게 완전히 넘어옵니다. 미안한 감정이 들거든요.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이 좋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내가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 한 개가 이거죠. 감정이 무조건적으로 배제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커페이스의 신화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커페이스를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될 때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포커페이스만 유지하면 오히려 협상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파고랑 바드를 두는 이세돌 프로 구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인간이면 실수를 하면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승기를 잡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알파고는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거대한 벽과 마주하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좀 들었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협상과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협상의 대화에 있어서 감정을 100% 싹 배제하고 접근한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배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활용해야 될 자산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호감 전략, 본인만의 호감 전략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지만 또 부정적인 감정도 때에 따라서는 솔직하게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번 컨텐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협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